오늘은 제가 작업하는 방식에 대한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아, 방금 전까지 네, 뭐 저는 뭐 향후에 진행될 그런 다른 스터디도 그 뭐 동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거는 문제 될 건 없죠. 그 유튜브에 계속 올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그 유튜브에 올려놓기보다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내릴까 싶은 생각도 좀 쪽팔려서 이번에 7월부터 하게 될 그 스터디는 제가 뭐 이번에 진행했던 그 여러분들이랑 진행했던 스터디 하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뭐 그게 답은 잘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의 뭐 성향도 있고 좀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제 욕심만 어떻게 보면 채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일단은 향후에 진행될 스터디는 좀 목표점을 잡아놓고 기간도 한 달 정도로 잡아놓고 같이 묶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웹툰 작업, 만화 작업에서 좀 쓰여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연습 그 스터디를 진행을 할까. 말이 쉽지 참.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 어떤 만약에 스터디를 진행한다고 하면 뭐 이전에 할 때는 제가 미간도 설명드리고 두개골도 설명드리고 뭐 얼굴 각도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목표는 캐릭터를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각도가 바뀌어도 그 동일한 인물처럼 계속 느껴지게끔 유지하는 것,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과 미간, 그 다음에 얼굴 각도, 눈, 코, 입의 그 얼굴 각도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눈, 코, 입의 형태 변화, 그리고 정측면을 넘어서 더 뒤에서 바라본 각도에서의 캐릭터 구성, 거기까지 싹 하나의 그 주제로 묶어서 한 달 동안 쫙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간이 나오면 눈썹이 나오고, 눈썹이 나오면 표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표정에 대한 연습까지 같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저는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 정해진 기간에 그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그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겠죠. 그달의 주제에 맞게
캐릭터가 동일한 느낌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또 미간의 어떤 그런 면적인 느낌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표정의 변화에서도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보고 싶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진행은 그렇게 제가 주제를 던지는 식으로 정리 드리고, 주제를 던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 주제에 맞게 작업을 해오시는 분은 제가 피드백을 또 드리는 거죠. 근데 실제 뭐 지금 스터디를, 다음 이제 하게 될 스터디를 하실 인원이 지금 약간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위주로 맞춰갈 생각이고, 제가 뭐 모든 분들의 그런 것들을 다 맞출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그 주제에 맞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 싶으시면 진행해 보시고, 메일로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피드백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다 제 맘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게 제가 생각한 기간만의 그 목표치들이 딱딱 뽑힐지도 사실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커요. 정말 보름에 이렇게 빠삭하면 뭐 이런 과정들이 보름 안에 해결되는가, 사실 이런 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이라서 그런 면에서 제가 스터디를 하는 이유도 그런 점이죠. 뭔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파헤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정말 독학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걸 좀 확인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7월 중순 넘어부터 이제 좀 더 만화에, 제가 뭐 만화를 하니까 그쪽에 좀 더 이렇게 맞춰진 형태의 스터디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매주마다 설명드리고, 아마 지금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했던 얘기를 또 듣는 경우가 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본인이 연습을,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제가 뭔가 뭐 짚어드리는 그 일종의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은 그림을, 발전적인 방향의 그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쭉 그냥 얘기를 한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부터 뭐 1시간 동안, 1시간 좀 넘게 할 수도 있겠는데 쭉 그냥 해보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점선면이라고 하잖아요. 조형의 3원소라고 하나요? 그게? 점이 있고 선이 있고 면이 있는데,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된다라는, 진짜 들으면 잠 오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는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 저는 면적인 능력에는 특화되어 있어요. 면에 특화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임 캐릭터를 치면 뭐 마법사, 기사, 뭐 바바리안 이런 종류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저는 면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선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선 작업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항상 그 부담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선 작업을. 그게 그나마 만화는 어쩔 수 없이 만화는 선이 굉장히 특화된 매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로잉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만화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최고봉은 기운생동이죠. 기운생동. 선 하나 껐는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이 느낌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장승업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기운생동이라는 느낌을 정말 느꼈었어요. 너무 곱게 그리거든요. 장승업 씨. 옛날 그 취화선의 주인공이죠.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그 실존 캐릭터 장승업 씨.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사람은 그림 천재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곱게 그렸는데 개 다리가 한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큰 찌개발 있고 맨 마지막에 찌개발 이렇게 생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붓 하나로 한 획으로 했어요. 쿡 찍고 땡기고 찍고 땡기고 이런 식으로 돌리니까 그냥 다리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꽃게 다리를 보면 놀라운 건 그런 거죠. 꽃게 다리를 보면 그 꽃게 다리가 다 한 획에 그어진 듯한 것 같아요. 정말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막 지울 순 없잖아요, 동영한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탄력적이에요. 그림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정말 살아 움직일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엄청 놀랐었는데 그 선은 그런 두려움인 거죠. 한번 꺼버리면 그걸로 끝이니까. 연필로 데생을 잡아 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펜이란 재료를 쓰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컴은 그런 점에서 굉장한 여유를 줘서 나름 저에겐 굉장히 좀 괜찮았지만 다행이었지만 컴 작업을 하니까요. 수작업으로 라인을 끊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지나가 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한 3년? 제가 원고 작업을 하는 3년 동안은 어떻게든 선을 잘 다루고 싶어서 자신감 있게 좀 잘 다루고 싶어서 하기 싫어도 굉장히 많이 했던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작업하기 전에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 부담감에서 최대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든 자기 마음가짐을 뭐 어떻게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부담을 안 가지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선 작업을 하면서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계속 선 작업 들어가기 전에는 틀려도 된다, 틀려도 된다, 틀려도 된다라는 말을 속으로 굉장히 많이 되뇌이곤 해요. 뭐 보면 그 우라사와 나오키 작업하는 영상 제가 가끔 봤거든요. 그분도 데생을 했는 거 아이고 왜 이래. 우라사와 나오키 분도 데생 했는데
라인이 그 대생대로 안 가요. 삐져나갈 때가 생겨요. 그런 것만 떠오르는 거죠. 아, 그 사람도 잘하는 그런 작가들도 다 삐꾸 나는데, 나는 삐꾸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삐꾸 내자.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훨씬,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선은 있잖아요. 부담을 느끼면 안 나가요. 그림 자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부담을 느낀다는 말은 그만큼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됐든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선 같은 경우에는 선 작업을 하면서는 제가 뭐 펜촉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문화생을 해봤습니까? 어디 가서 뭐 제가 펜촉도 처음 써보는 건데 그것도 상태도 별로 어디 있는 거 다 긁어 모은 거라 상태도 좋지 않은 펜촉에 뭐 잉크도 중간에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좀 짜증이 나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전까지 저는 그냥 로터링 펜으로만 작업했거든요. 로터링 펜은 떨어지면 새로 교체하면 다시 잘 나오니까. 아, 그랬는데. 부담을 가지면 좀 모든 게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고, 어, 그림을 안 그리고 말만 많네요. 제가 또 그 욕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그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뭐 서양화를 전공을 했지만, 서양화도 전공하고 만화도 전공한 건 아니죠. 만화도 하고 뭐 중간에는 게임 쪽 일러스트도 너무 하고 싶어서 컴 작업하고 싶어서 한 2년은 또 그쪽에 막 그쪽만 좀 파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잘 그리시는 그림들을 보면 다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그 면적으로 표현된 그림은 제가 따라하기가 좀 쉬운데 이 선의 느낌이 막 살아있는 그림들은 제가 따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막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짜증나게 왜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20대 중반에 하면서 그때 제 그림 스타일을 좀 정했어요. 나는 그때 확실히 느낀 거죠. 나는 선이란 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재밌었던 때가 어떤 때인가를 그때 떠올렸죠. 그러니까 면 작업하고 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막 면 꺾여 있을 때 막 이럴 때 꺾인 느낌 들고 입체감 막 느껴지고 이러면 혼자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때 그냥 나는 그냥 면적인 방향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선은 이제 그만 내려놓자. 하나라도 잘해야 뭐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면으로만 제 그림 방향을 잡아갔고 이 면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빛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빛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암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명암을 흑백으로 처음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만화를 했는데 라인을 못 따니까 라인을 안 따고 화이트 블랙으로 이런 식으로 명암을 어두운 부분으로 다 몰아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버렸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어찌됐건 각자마다 본인들이 그게 있어요. 선적인 개념이 좋고 면적인 개념이 좋은지 명암에 대한 뭐 톤적인 개념이 좋은지 아니면 색감에 대한 개념이 좋은지 저는 이것도 완전 하자 엄청 이것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형태력으로 보강하고요.
형태력으로 선에 대한 좀 안 좋은 느낌을 보강하고 있고, 톤의 개념으로 색의 개념을 그냥 부족한 면을 땜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래서 면적인 거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 면의 꺾임 이런 거를 판단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제가 뭐 또 두개골 강조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이게 다 면에 대한 해석이죠. 골격적인 부분들이 다 면에 대한 해석. 시점 변화. 결국 이것도 내가 보지 않았던 면들, 윗면이든 아랫면이든 평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면들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면에 대한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는 점에서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탄탄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봐야 되죠. 보지 않고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석고상을 저 세대는 석고상을 그리는 세대라 석고상을 많이 봤어요. 아래에서 보고 석고상을 많이 그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로우 앵글에 대한 개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석고상 그리던 그 3년 동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윗면보다 위에서 보는 앵글보다 아래에서 보는 앵글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좀 접근이 됐었어요. 그걸 많이 보니까 맨날 그걸 아래에서 보고 있으니까 자, 저 이 얘기 드리는 건 뭔가 시점 변화를 자기도 좀 잘하고 싶고 뭐 그런 거 떠나서 더 뭔가 더 지금까지 자신의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좀 변화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봐야 되고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스토리 하면서 정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지 않고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게 또 봤다고 해서 그 정보가 그대로 있지는 또 않거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더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얼굴 우선적으로 작업을 들어갈 때는 정면에서의 이미지와 완전 측면에서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지금 얘가 얼굴이 위를 보고 있는지 아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얘가 이쪽 오른쪽을 보고 있는지 왼쪽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얼굴에서 생각하는 거고 몸통에서 몸통 허리를 숙였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있죠. 제가 하려는 동작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를 위에서 본 방향으로 그릴지 아래에서 본 방향으로 그릴지를 생각하겠죠. 위에서 본 방향이라면 그러면 이제 면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죠. 몸통을 숙였다. 위에서 봤다. 그러면 몸통 길이는 짧아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몸통 길이는 일단 무조건 짧게 나와야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한 가지 동작 하나를 해볼게요. 자, 이 남자가 보고 있는 건 일단 위에서 본 각도를 그립니다. 이 남자는 지금 상황은 앞에 차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뒷차 사람한테 가서 지금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왜 이 장면을 그리는가 하면 이번 컷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서 미리 연습해 볼게요. 자, 그래서 방향은 시선 방향은 이쪽은 보고 있을 거고요. 차량이 옆에 이렇게 있겠죠. 승용차 같은 경우면 차체가 낮으니까. 자, 그러면 이 남자가 몸을 숙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위에서 봤기 때문에. 등판이 면적으로 보면 그냥 등판이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냥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요런 상황인데 너무 재미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해주려고 상체를 약간 좀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체크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당연히. 좌우 대칭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을 좀, 이 사람이 방향을, 그 방향에 손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팔은 딱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있죠.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이 취하는 동작에서 팔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분명 고려 대상이죠. 팔을 들면 어깨 라인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팔을 들면 삼각근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요런 굴곡이 생겨나게 되죠. 물론 이게 얼마만큼 심한 게 튀어나오는지 아닌지는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1차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와는 다른 점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잡습니다. 그리고 팔의 통을 그 방향에 맞게 통이 나오게끔 해줘야겠죠. 이런 걸 통해서 소매나 옷 단이나 옷 주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손도 마찬가지로 면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가고 반대편 팔은 뭐 자연스럽게 이 차 천장 쪽에 팔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차체가 얘보다 좀 더 낮아야 이렇게 하기가 편하겠죠. 자, 차체가 낮아야, 사람 서 있는 것보다 차체가 낮아야 된단 말은 이 남자가 허리를 많이 숙여버리면 차체랑 높이가 비슷해진다는 얘기고, 이 남자가 허리를 적게 숙이면 차체보다 높이가 더 높아질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이거 허리를 많이 숙일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허리를 많이 숙이면 괜히 팔을 위에 올리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팔꿈치 위치가 한 이 정도. 역시 방향.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보니까 팔이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보면 내려와야겠네요. 좀 애매한데 이거. 이렇게 있게 돼요. 머리와 손이 이렇게 겹쳐지듯이 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뭐. 그렇고, 지금 보면 어깨랑 골반이랑 약간 기울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팔을 의식적으로 방향을 그러니까 양쪽 팔의 움직임이 다르니까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옷주름을 그리고 옷은
밑으로 이렇게 쳐지게끔. 저는 이 옷 길이를 잘 못 맞추겠어요. 상의의 옷 길이가 바지에 어디만큼 오는지 이런 걸 좀 하도 많이 이런 거는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해도 잘 모르겠네요. 좀 짧게 그리는 경향이 저는 좀 있어요. 이 옷 길이를. 그러니까 양복 그릴 때 제가 가장 많이 까여요. 뭐 제가 뭐 양복을 입어 보겠습니까? 입을 일도 없고. 양복을 입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안 건데 소매 길이 아니 요즘은 또 다른가? 소매 길이보다 이 밑에 이 옷 이게 더 길어요. 굉장히 촌스럽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는 모르고 막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욕을 태백이로 얻어먹죠. 양복 그리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어렵진 않아서 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옷단 길이 잘 못 맞추겠어요. 이거 참.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옷은 별개로 놓고 인체는 옷과 관계없이 인체 비례는 확실히 맞춰줘야겠죠. 뭐 저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부피감이 굉장히 큰 옷도 있고 뭔가 좀 화려한 면이 많다 보니까 형태도 좀 기하학적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판타지 게임 이런 거는 그런 경우에는 옷의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인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옷을 그릴 때는 기본 인체가 비례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굉장히 그런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뭐 바지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하체와 상체를 나눠주는 그 선에서의, 그러니까 허리가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에는 이 남자의 정면에서 봤을 때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같이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건 자연스러움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진행도 자연스러워야 되듯이 그 자연스러우면 흔히 우리가 봤을 때 캐릭터가 연기를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경직되면 캐릭터 연기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뭔가 컷과 컷 사이가 불과 한 컷밖에 안 지났는데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든가 연결된 동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차가 있겠죠. 아, 이거 그대로 땡겨와서 쓰고 싶네요. 그럼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겠죠. 이 남자를 약간 바라봐야 되니까 얼굴은 살짝 위를 보는 게 되겠죠. 너무 가까운가? 핸들
그러면 핸들, 차의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있겠죠. 차 손이 여기 있으면 차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랑 하여튼 맞춰야 되겠죠. 어렵네요. 자,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되네요. 뭐 이거는 간단한 동작이죠. 기본 도형화를 해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타이어는 이쯤? 요런 거 하나 하고 또 한 개 몇 개 쭉쭉 그려볼게요. 그냥 골반에 대해서 제가 강조만 해놓고 잘 표현을 안 한 것 같아서 이번 골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반 인체의 좀 면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아래에서 본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얼굴은 딱 이렇게 면을 쪼개고 시작하죠. 여기가 광대뼈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체의 중심 잡고 여기에서 조작을 하겠죠. 입술이나 코나 입이나 눈이나 코나 입이 튀어나와 있는 그 각을 튀어나와 있는 거를 표현을 잘 해줘야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목이 지금 이건 하도 아래에서 본 거라 목이 좀 짧아졌어요. 쇄골에 몸통에 가려져서. 이렇게 되면 뭐 똑같죠. 저기 승모근 대흉근을 어떻게든 찾아줘야 되니까. 요거는 삼각근. 너무 건장한 남자인데. 요 대흉근, 명치. 그러면 팔이 이렇게 통이 나오면서 팔이 들어가겠죠. 이쯤에서 광배근, 몸통, 갈비뼈. 저는 이 명치 쪽 구간에서 갈비뼈가 가장 튀어나온 지점을 잡아주고 찾아주고 합니다. 이쪽이 면적으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지점, 밝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복근,
배꼽 기준으로 아랫배 하복부죠. 똥배. 아, 왜 이 똥배를 강조할까? 뭔가 여기에 굴곡이 이렇게 딱 잡혔을 때에 뭔가 그 표현을 하려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기에서 하복부 잡고 이쪽에서 배꼽 좀 아래쪽에 그 치골뼈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애매한데, 이게 저는 하복부 튀어나온 거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예요. 치골뼈까지를 같은 면으로 보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몸이. 사각형. 옆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치골뼈 위쪽에 걸쳐지는 게 외복사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걸쳐지죠. 이런 점에서 남자가 그리기가 편하죠. 여자는 이렇게 라인을 딱딱 구분 짓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가 치골, 골반 묶어주고요. 밑면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다리 허벅지는 둥글거든요. 그 기본 형태로 보면 구성이 둥근데 골반은 사각형이에요. 그런 걸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 면 쪽으로 그냥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골반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그냥 만약에 원기둥으로 이렇게 면을 바꿔버린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이만큼, 그러니까 사각형인데 밑에 허벅지가 둥글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이렇게 묶어주면 요 허벅지 뼈 돌출부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묶습니다. 아이고. 다리는 라인에만 신경 써주세요. 그 봉공근이 지나가면서 굴곡이 약간 변화 생기는 그 라인. 딱 요 정면부와 밑면부에서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면이 근육이 하나 빠집니다. 근육이 빠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울기 뭐 계속 맞춰줘야겠죠. 좀 풀어지긴 하겠지만. 무릎 위치. 자, 요런 건데요. 면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게 면인 것밖에 없어서 면에 대해서 강조하듯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네요. 여기 이두근 쪽, 이거는 옆에 여기가 발달했죠. 주먹을 팔에 맞추다 보니 주먹이 이쪽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팔꿈치. 주먹이 크네요. 골반. 여자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여자는 근데
외곽 라인만 쫓아가서 그리기가 더 힘들죠. 남자에 비해. 바디 개념이 분명하게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갈비뼈와 골반뼈에 대한 그 위치 파악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좋죠. 시점을 바꿔서. 자, 일단, 그러니까 저는 여자를 그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자를 그릴 때는 근육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근육이 발달해 있으면 멋있으니까. 여자를 그릴 때는 뼈를 생각하면서 그래요. 거의 뼈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마른 사람 그리듯이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쇄골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뼈를 더 하여튼 신경 씁니다. 여자 그릴 때는 근육보단 뼈. 어찌다 보니 그런 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그려도 전혀 과장하지 않은 그냥 진짜 순수하게 있는 형태대로의 근육. 남자 그릴 때는 뭐 좀 더 근육을 발달하게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그냥 해부하게 입각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명치 이런 식으로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진짜 이건 그냥 인체 그리는 거죠. 뼈 그리는 거죠. 아니 좀 뒤로 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대흉근과 삼각근 쪼개지는 쪽. 이 윗면이고 이 옆면이란 거죠. 그러면 명치 기준으로 보면서 가슴은 그려주면 되죠. 이게 이 볼륨감 때문에 라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라인을 안 놓치려고 항상 갈비뼈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놓친다는 게 갈비뼈 일단 묶어놓고 골반을 찾죠. 구질구질하게 이제 다시 골반. 그러니까 저는 이 갈비뼈 이쪽 생각하고 골반뼈와의 간격 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체를 그리는 데에 있어서 아주 안정감을 주게 된 지점이 이거죠. 얘들의 간격이 대충 어느 정도다라는 걸 파악한 거. 그래서 갈비뼈와 골반뼈를 맞춥니다. 배꼽은 골반뼈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복부, 배꼽 잡고 하복부도 잡아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몸통 길이가 안정적으로 나와요. 요 간격을 유지하는 만큼 몸통 길이가 항상 안정적으로 뽑힌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외복사근 이런 거 거쳐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 약간 위쪽인데 그 점에서 바로 이 골반 통으로 연결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 딱 옆면으로 끊으면 이쯤 갈비뼈보다는 살짝 위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반뼈의 위치가 제가 어거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한 이쯤에 골반뼈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깨 넓이가 잘못 나와버리면 이 허리통이랑 몸통 다 넓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초에 어깨 넓이를 잘 잡아야 이 가느다란 인체 라인으로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뭐야 이 골반과 허벅지의 관계 이런 거는 남녀 똑같죠. 딱 허벅지 꼽히고 저는 다리 근육은 하나도 모릅니다. 뭐 알고 싶다는 생각도 이젠 잘 안 들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여자 인체 체형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딱 여기에요. 갈비뼈랑 골반이에요, 골반. 요 조합만 딱 맞춰주면 여자 체형은 사실 나머지는 남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좀 가늘고 뭐 그뿐이죠. 아 이게 선풍기를 틀면 춥고 선풍기를 끄면 더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의 날씨가 정말 짜증나네요. 아, 반대편 위치 뭐 맞춰주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뭐 머리 길면 여자죠. 어 이러면 어떻 무조건 여자지 뭐 어떡할 거야. 머리 긴데. 아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가슴 맞춰주면 되죠. 네. 자 그래서 그 보면 거의 뼈 구조를 그대로 따라오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 저는 정말 이 갈비뼈 끝나는 지점과 골반뼈의 간격을 알았을 때는 참 아마 제 그림 역사가 있다고 친다면 그림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산업혁명과도 같은 그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 이후로는 인체 사실 그 전까지 인체 그리는 거 정말 좀 싫어했거든요. 항상 허벅지까지만 그리고 밑에까지 다 그려놓으면 이 허리 이상해지고 막 이러는 거였는데 딱 그 요거를 인체를 이제 몸통 길이를 정확하게 맞출 줄 알게 되니까 아 그리는 맛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체를 좀 이렇게 그리게 되더라고. 뭐 여기에서 뭐 움직이고 뭐 돌리고 비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통 라인이 남녀가 몸통 라인이 근육에 의해서 좀 달라 보이는 지점이 생기지만 골반의 어떤 그 면적인 형태로 해석을 하면 근육을 제외하면 남녀 인체의 차이는 그닥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뭐 어떤 걸 그려볼까요? 가리는 것도 좋아요. 가리는 거, 그러니까 물체가 물체를 가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좀 괴기스러운. 이것도 제가 어디서 뭐 본 듯한 느낌의 그림인데 한번 그 느낌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봤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제가 생각하는 그림의 디테일이란 건, 자연스러운 동작이란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리는데, 딱 정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에서 봤다고 해서 딱, 이런 수직 수평의 관계로 기본적으로 상을 안 잡는다라는 거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어깨가 여기 올 거거든요. 약간 골룸 자세. 골룸은 아니었는데. 골룸 자세인데, 골룸 자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척추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얼굴이 수직이 될 수가 없어요. 목 아파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 약간 요 과정에 맞는 걸로 치면 요 각도. 눈 그리면 되고, 이렇게 있죠. 자, 어깨가 이렇게 골룸인데. 아, 가리는 걸 뭘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왜. 좀 더 각도를 틀어볼게요. 아, 진짜. 각도를 틀면 얼굴은 좀 더 측면이 많이 보이는 각도로 갑니다. 좀 더 측면이 많이 보이는 각도로 가고, 그러면 등판이 보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뒤로 갔으니까. 그럼 등판이 보여지면 이 어깨가 얼굴을 가릴 수 있겠죠. 어깨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깨를 이렇게 가면, 뭐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숙여볼까요? 더 숙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가릴게요. 중심 이쯤으로 잡고 가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심 체크하면 좌우 대칭 보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좀 전체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엉덩이.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갑자기 타잔 생각이 났어요. 디즈니 타잔. 얼굴을 좀 지우고 몸통에 맞춰서 얼굴을 그려야겠네요. 목이 척추 따라 목이 어느 정도 꼽혀 있고 얼굴이 아무리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측면이 얼굴이 나오는 게 낫겠네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통 살려야 됩니다. 통. 몸통도 계속 이거 지금 통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삼두근, 삼각근. 팔꿈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여기선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대흉근 좀 보일 수 있고, 광배근이 이쯤에 이렇게 있고, 정거근, 외복사근, 골반.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 다리가, 이쪽 다리는 내리고, 반대편 다리는 들면 어디로 보일까요? 보이긴 할라나? 그냥 서 있는 걸로. 여기다 민면. 이렇게 하고, 여기 손 얹어주면 머리 그적그적 거리는 게 되겠죠?
팔꿈치가 어디 가야 되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참. 이거 등판 너무 높겠네. 아. 이렇게. 이거 팔꿈치. 그럼 뭐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음, 도끼 하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허벅지랑 도끼가 참 애매하게 물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지면 관계에서 보면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척추죠. 척추. 몸통가 어떻게 저런 그림 형태로 그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몸통을 어떠한 상황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느냐가 동작을 그려낼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몸통을 어떤 방향에서든 다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면 팔다리는 결국에는 움직이면 되는 문제예요. 팔다리의 변수는 뭐 변수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재밌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몸통은 좀 어렵죠. 그 파악하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재밌을 수가 있겠죠.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몸통을 평면적인 방향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게 너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창작 작업을 하는데 새롭게 변화되어진 형태의 몸통을 가져오기보단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던 몸통을 끄집어내 와서 하니까 뭔가 항상 그리다 보면 내가 그 전에 그렸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에 대한 확실한 의도가 반영된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줘야 거기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내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인 거죠. 제가 이 동작을 그렸던 거에 영향을 준 그림들을 지금 정리를 해보니 타잔이랑 골룸이랑 그 뭐지? 무한의 주인 작가가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그 여잔데 요까지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것 같네요. 그 세 개가 겹친 느낌이네요. 갑자기. 어찌됐건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봤던 걸 지금 방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봤던 걸 떠올린 걸 얘기를 드리고 그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고 전 그걸 파악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래에서 본 시점 그림을 그리는 건 베가본드
그 11권쯤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냥 대충 그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소리치면서. 엄청 잘 그렸던데. 귀가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재밌었어요. 근데 귀는 밑에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니까 턱은 밑면이 안 보이는구나. 걔들 앞머리 까졌잖아요. 까진 게 아니라 까진 건지 밀어넣는 건지 여기는 훤하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 그냥 요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렸던 그림들은 다 귀가 밑에 있죠. 또 한 군데 한번 꽂히면 그것만 또 해가지고. 이런 거랑 오추 웃는 거. 요 각도. 아, 이건 진짜 정말 예쁜 각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요런 각도. 좀 재미났던 기억이네요. 그래서 몸통을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동작에서든 그 방향이라든가 그 특징에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몰랐던 정보를 파악한다는 거죠. 보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몸통과는 다르구나. 아, 몸통을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보여지게 되는 거구나. 아, 그러면 뭐 그쪽 방향에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 몸통 숙였을 때 이렇게 된다.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좀 파야겠죠. 확실히 그 각도가 내 각도가 될 수 있게끔 소화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좀 웃긴 게, 자기가 그 각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딴 건 또 안 그리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잘하니까 또 그것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또 그쪽 방향만 하게 되면서 연습이 돼요. 그러다가 또 마찬가지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봤을 때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또 그 의도를 가지고 동작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또 보고 막 이러면 또 그쪽 각도가 또 자기 걸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꼽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머릿속에 몸통이 생각보다 많이 잘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몸통이라는 게 정면에서 봐서는 이렇고 위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래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몸통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점점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인체는 뭐 너무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보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 척추의 흐름, 몸통이라는 거에 대한 운동, 몸통의 운동을 표현하는 것, 그런 식으로만 일단 제한적으로 놓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추천하는 게, 인체라고 해서 팔다리랑 몸통 다 묶어서 연습하시지 마시고 팔다리는 따로 떼고 몸통만 따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팔다리는 이런 것만 하면 되죠.
좁혀서 짧아지는 거. 요런 방향만 잘 연습이 되어지면, 그러면 팔다리는 그리는 게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인체를 움직이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했을 적에 최종적으로 남는 문제는 지금 결과적으로 자연스럽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연스럽냐 아니냐라는 거는 한 사람의 동작을 그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물체와의 관계에 이 사람을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럴 경우에 그게 이제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또 그냥 이렇게 인체를 그리는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긴 하겠죠. 그거는 인체가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주변의 거 환경과 맞춰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거는 조금만 더 고려하는 식으로 들어가면 또 극복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시점 변화인 건지 뭐 인체인지 뭐. 기본 도형화 해서 들어가시면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습 방법은 너무 많고, 또 그 사람마다 또 개인마다 맞는 연습 방법들은 또 따로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맞는 연습 방법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그래서 이게 시점 바뀌는 거를 하는 방향에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이해시키기가 정말 두 눈을 마주 보고, 아, 제대로 알아먹은 눈빛이구나, 이런 걸 판단하지 않는 이상 뭔가 저는 찝찝해서 더 뭘 할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아, 제가 원래 뭘 가르칠 때, 애들 가르칠 때, 이 과정이 이해 안 되면 전 다음 과정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느낌은 뭔가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기분이 굉장히 찝찝해요. 이거 있잖아요. 정말 100% 사람 눈빛 보면 바로 알아요. 알아먹은지 안 알았는지. 써 붙이면 일단 눈빛을 못 마주치면 그건 무조건 못 알아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있잖아요. 알아먹었으면 눈에서 빛이 나요. 정말 초롱초롱합니다. 막 저한테 질문하세요라는 눈빛이 그 안에 있어요. 얼마든지 답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번 물어보시죠. 뭐 이런 눈빛. 아, 그런 거 볼 때가 좋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수업을 뭐할 경우에 방향을 잡아 나가거나 과정을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 뭐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확신이 없이 하니까 좀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설명 쭉, 제가 그리는 식은 이런 식이다. 단순히 오늘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처음 얘기했던 부분, 첫 스터디 때부터 했던 것부터 지금까지가 다 제가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그게 뭐 저도 오랫동안 뭐 가르치는 일도 해 봤고, 뭐 그러면서 나름 이게 나만의 방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먹힐 수 있는 방법에서 얘기를 최대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뭐 7월 중순에 딱 주제로 묶어서 다시 이렇게 최대한
좀 이해가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뭐 영상을 남기면 그거를 뭐 두고 필요할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무슨 지원 사업 하나가 돼서 멘티분들이랑 그 지원 사업이 이제 제가 멘토가 되는 거고, 멘티분들이 세 분인데 이제 그분들의 그 단편을 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7월 중순부터는 스터디를 진행을 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설명하고, 그 설명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랑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설명하고, 그거는 뭐 그분들 뿐만 아니라 멘티분들 뿐만 아니라 뭐 어느 누가 와서 들어도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 동영상을 뭐 보는 분들이 참고로 해서 그려볼 거면 그려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그건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림이라는 거는 아무리 뭐 잘 가르치고 아무리 뭐 대단하게 잘 그리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가 안 해보면 절대 자기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 뭐 이런 스터디, 뭐 만천하에 얘기해도 전혀 저는 아쉬울 게 없죠. 왜냐면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발전하지는 않으니까요. 자기가 그려보지 않으면 절대 자기게 되지 않아요. 정말 깔끔하죠. 이해는 될 것 같죠. 듣고 났을 때는 항상 뭔가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건 다 까먹고 나면 까먹어질 수밖에 없고,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해봐야 자기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동영상 나온 거 보고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그 스터디 다 하고 나면 아마 올해 다 지나가고 없겠죠. 뭐 1년 했는 건데 이제 뭐 1년 하면 다 끝나네요. 스터디도 끝나고, 그죠? 그렇죠. 예전의 왕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려야지. 누가 이런 거 좀 해봐요. 그러면 내가 스터디원으로 좀 들어갈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지금 이제 백수 예약이에요. 백수 예약. 내년이면 딱 백수입니다. 백수.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웃긴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뭐 생각보다 뭐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예. 다음 주에도 아마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화요일에 다음 주 하면서는 지금까지 했던 거 싹 그냥 한번 더 훑어 보는 선에서 끝낼 겁니다. 그렇죠. 총정리. 제가 까먹은 것도 엄청 많은데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항상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면 새로운 문제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걸 정리를 하면 메모를 합니까? 동영상 틀면 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